야, 작은 단렌즈랑 진짜 잘 어울리네? 아니, 누가 보면 똑딱인 줄 알겠어요. 똑딱이 아니잖아. Hi guys! 코너고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카메라가 이 알파7C 마크2가 아닐까 싶은데요. 워낙 요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안타깝게도 미러리스 카메라 유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긴 한데, 이번에 이거 알파7C 마크2 제가 리뷰하려고 막 갖고 다녀보면은 알아보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한번 좀 들어봐도 되겠냐고 관심 갖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상은 알파7 마크4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센서 스펙에서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은 알파7C 마크2 역시 굉장히 익숙하게 바로 저의 메인 카메라로 교체하고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 영상 후반부에 제가 기능적인 이야기도 실제 촬영한 결과물과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거를 저의 메인 카메라로 실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라면, 카메라가 작아진다는 게 휴대성이 편해진다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파7C 마크2를 처음 꺼내 들고 사용하고 있던 렌즈들을 하나씩 옮겨 장착을 해보면서는 카메라가 진짜 참 작다. 어떻게 이게 풀프레임이지? 이거 들고 다녀도 아무도 풀프레임이라는 생각 못 하겠는데? 이런 휴대성에 대한 첫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보기도 하고, 물론 또 반대로 제가 이 카메라에 찍혀보는 경험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오히려 찍히는 사람이 더 편하고 부담이 없는 카메라라는 인상이 강해졌어요. 이 카메라의 작은 사이즈와 무게에 대해서는 워낙 기대가 많아서 그런지 딱 기대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렌즈를 물리고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삼각대에 올려두고 제가 앞에 서 보면 찍히는 입장에서 이 카메라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고 작아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런 점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야외 촬영을 나가게 됐을 때 이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시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면 저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카메라에 담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 말고 이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의 입장이 좀 되어 보니까 배려심 많은 카메라라는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기에 귀여운 카메라라는 게 의미 있는 이유가 결과물은 결코 귀엽지 않다는 거죠. 풀프레임 3300만 화소 exmor RCMOS 센서가 탑재가 됐고, 프로세싱 유닛은 바이온즈 XR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의 경우 기존에 제가 알파7 마크4에서 사용하던 모든 메모리 세팅과 습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 카메라 설정에도 적용을 해놨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1번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4K 30프레임 촬영 세팅을 기준으로 보면은 7K 오버샘플링으로 16:9 센서 전체 면적을 사용하고요. 동영상 2번이 제가 좀 슬로우를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4K 60프레임 모드인데, 이때는 1.5배 크롭이 돼서 센서 사이즈 중에서 가운데 부분 4.6K 오버샘플링을 통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소니의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이미지 프로세싱이 달라지고 센서가 달라지게 되면 완벽하게 동일한 노출과 크리에이티브 룩 혹은 픽처 프로파일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색감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알파7C 마크2의 경우 이미지를 촬영하고 프로세싱하는 주요 하드웨어를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카메라와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리뷰하면서 교차로 찍은 촬영의 경우 화이트 밸런스와 픽처 프로파일만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면 그냥 마치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 카메라를 쓸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카메라는 신제품답게 사이즈만 작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기존에 사용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상 촬영을 하면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놀란 게 AI AF입니다. 하도 서울리아님이 옆에서 AI AF 좋다고 막 노래를 부르길래, 아니 새삼스럽게 원래 소니는 이거 잘하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제 메인 바디를 바꿔서 사용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거를 막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서 경험치가 쌓여야지 이거를 온전히 다 활용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달라진 점도 딱
완전 체감을 할 텐데 원래 소니 카메라가 AF도 빠르고 정확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AI, AF가 탑재된 카메라를 메인으로 써보게 된 건데 이거 최고예요 진짜. 저의 영상들은 90% 아니 95% 정도는 제가 정말 혼자 촬영을 하거든요. 행사장 같이 뭔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좋은 앵글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서야 그냥 다 혼자 찍는데 영상 중간중간 야외 씬이 나올 때도 혼자 삼각대 부지런히 옮기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AI, AF가 이전이랑 동일하게 촬영을 하다 보면 체감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앵글 안에 다른 사람이랑 함께 지나가도 얘가 사람 간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잠깐 생겨도 계속해서 저를 추적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구조물에 가렸다가 다시 나타날 때도 기존에는 약간의 초점이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울렁거림이 있었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가려진 상황에서 초점의 이동을 멈추고 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보이는 순간 그 순간 추적을 바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AI, AF 타령을 했나 싶어요. 저는 뭐 당연하게도 앵글에서 사라지면 초점이 좀 울렁거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살짝 그러잖아. 이게 맞는 거지 생각을 하고 이게 불만이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사람이 하듯이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였네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세븐스탑 보정이 가능하도록 손떨림 방지 성능이 향상됐어요. 저는 야외 촬영에서 스스로를 촬영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핸드헬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손떨림 방지 성능이 좀 민감한 편인데 직접 열어보고 편집을 하면서는 체감될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수준입니다. 특히 손으로 들고 다리 딱 벌려가지고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손각대처럼 찍겠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PC에 옮겨서 찍은 파일들을 보면은 숨 쉬면서 생기는 일정한 끄덕임이 있는데 또 잔떨림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요. 잔떨림조차도 많이 줄어들어서 핸드헬드로 사용하기에 더 좋았어요. 이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면서부터는 그냥 거의 기본 셋업으로 갖고 다니는 조합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35mm 렌즈는 피사체에 집중하는 촬영에서는 조금 아쉽고 또 50mm는 전경을 담기에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렌즈를 잘 마운트하고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작은 사이즈로 좀 활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40mm f2.5 렌즈를 물려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이게 완전 전천후 렌즈로 최고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진 찍을 때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찍을 때도 최고고 조금 넓은 전경을 담고 싶을 때는 제가 조금 물러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앵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사이즈로 풀프레임 센서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딱 이렇게 들고 나가면 아무도 이거를 풀프레임 기기라고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컴팩트함, 여기에다가 제가 평소에도 사용하는 ECM B1M을 영상 촬영할 때만 딱 물리면 무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간다? 그럼 그냥 전 생각도 안 하고 딱 이 조합으로 가방에 넣고 아니 그냥 손에 들고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때 그립이 너무 가볍고 그냥 쏙 들어오는 컴팩트함이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그런데 작아서 생기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HDMI 아웃풋에 대한 활용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포트 규격에 대한 불만은 없고 또 듀얼 슬롯까지도 뭐 괜찮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CF 익스프레스 A카드 슬롯의 부재. 저는 당연히 그냥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속도도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사이즈도 작고 SD카드보다 더 튼튼하기도 하고 가격도 물론 그만큼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 카드를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저의 경우는 4K 30을 기본 스펙으로 해서 매일매일 동영상을 찍어대고 사진 촬영도 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영상을 상업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니즈가 저하고는 다르게 크지 않을 거니까 충분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결과물로 보자면 단 하나의 메인 카메라로서 부족함 없고 또 기존의 다른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처럼 더 뛰어난 휴대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컷을 뽑아낼 수 있는 카메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피사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좋고요. 앞으로 이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인데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 후속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가!